한양대학교 화학과 물리화학 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으로 물리화학이 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만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한 달쯤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강의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특히 영어 전용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강좌를 녹화해서 올려주면 처음 듣는 특히 2학년 학생들, 영어 강좌 처음 듣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물리화학에 대해서 흥미 있는 여러분들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토막토막 강의를 해서 시간 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물리화학 하게 되면은 이제 고전적으로는 처음에 배우는 것이 연력학입니다. Thermodynamics. 책이 교과서가 영어 교과서라 파워포인트는 좀 영어로 만들어서 하고요. 물론 강의는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그러나요?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영어로 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는 제가 한국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건 연력학. 다음에 한 학기 배우면 두 번째 학기에는 보통 이제 양자화학, 퀀텀 미케닉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고전적으로는 케미컬 키네틱스, 화학 반응 속도론, 분자 운동론 이런 것들을 하죠. 그 다음에 통계역학,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 이 정도를 하고,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레이저라든지 솔리드 스테이트 고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리화학에서 하는 것은 이제 큰 거는 연력학과 양자역학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이제 화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 정량적인 이해, 그것을 도모하는 것이 물리화학에서 이론적으로, 특히 이론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물리화학에서 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나가겠습니다. 1장 제목이 Zeroth Law of Thermodynamics and Equilibrium State. 그러니까 연력학 제0법칙과 평형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항상 평형을 다뤄요. 평형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떻다 얘기를 하죠. 그것이 물론 다음에 다른 상태가 되면 그 평형에서 평형으로 옮겨가죠. 이 중간 과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연력학도 있어요. 다이내믹하는 방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연력학에서는 한 상태가 있고 다음 상태가 있고, 그럼 여기서 평형이 있었고 여기서 평형이 있었고, 물론 이것이 아주 유사하게 같아요. 그럼 쿼사이 평형, 유사 평형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평형 상태, 평형 상태, 평형 상태, 평형 상태가 스냅샷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물리화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지금 우리 일장에서 해야 될 것은 일단 제0법칙. 영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와 열과 일이 포함되는 에너지를 다루게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필요한 개념이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온도를 정의하는 것이 영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옛날부터 화학세계에 게재됐던 숙대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올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 제가 카피를 해뒀었는데 한 20년, 3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슈퍼맨 아니고 케미스트리맨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이 대체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일단 물질은 질량을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의 상호작용, 상호교환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어떤 반응이 있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를 다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화학과에서 다루는 그런 학문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다루는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열적 에너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역학. 그래서 열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어떤 상호관계, 그런데 정량적인 상호관계, 이것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연력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 학기 동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가 일반화학 책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아직 그냥 인트로덕션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1829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는 그 그림이 아마 사진 아니고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림이죠. 이게 라켓이에요. 기관차 이름이 라켓입니다. 그래서 이게
와트하고 스티븐슨이라고 우리 한국말에서 얘기했는데 스티븐슨하고 와트하고 이거를 잘 계량을 해서 만들죠. 그래서 이 증기기관차가 계속 실패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기관차가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레일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추진력을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끌고 갈 수 있게 견인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석탄 2파운드 한 1kg 정도가 있으면 2miles 한 3km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요만큼 있으면 3km를 2톤을 끌고 2톤을 끌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석탄 조금 있으면 이 저 남쪽 열대야의 기후를 저기 북쪽 동토가 있는 툰드라 라브라도 거기 툰드라 지역이거든요. 글로 가져갈 수도 있다. 참 이런 놀랄만한 그런 기술적인 1800년대입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열적인 거, 역학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한 관계를 거시적으로 관찰해 왔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체계를 잡아놓은 것이 연력학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형에 있는 거시적인 상태, 그러니까 평형에 있는 거시적인 어떤 거 지금 계란 말을 제가 아직 안 쓰려고 그러는데 거시적인 어떤 물체들의 집합체를 평형에 있는 거시적인 물체들의 집합체의 성질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상태에서 상태의 변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거, 그거를 다루는 것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시적인 물질, 이제 계란 말 쓰겠습니다. 거시계, 물질의 거시계, 평형에 있는 물질의 거시적인 상태를 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 이것을 다루는 것이 우리가 물리화에서도 연력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에서 이제 아까 제가 영법칙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챕터에서는 아마 1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까지 이렇게 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3법칙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정리된 학문입니다. 근데 이런 법칙들이 어떤 유도가 된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유도할 수 있어요. 파동 방정식에서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 집어넣으면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 써지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유도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경험적인 겁니다. 엠피리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거시적인 물질계를 관찰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어낸 것들을 결론 지은 것들로 종합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연력학의 법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력학 제1법칙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말 그대로예요.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The energy of the universe is constant다. 다음에 the entropy of the universe is increasing 한다. 그런 거. 그러니까 제1법칙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제2법칙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항상 앞에 우주가 붙어요. 그래서 그냥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냥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1절까지만 하면은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1절이 뭡니까? State of a system. 자, 이제 계의 상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란 무엇인가? 답은 계란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우주의 일부분. Part of the physical universe under our consideration. 자,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 이런 거는요, 메모리 워크를 하세요. 일단 이런 것이 나오면 그냥 외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개념적인 것은 딱딱 외우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화학과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할 적에 이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공부는 결국은 외는 것만큼 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스템이 뭐다? A part of the universe, or part of the physical universe under consideration. 자,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다루고 싶은 건 우주예요. 우주를 다루는데 꼬만 것이 다 있죠. 삼라만상이 다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 한 부분을 딱 떼서 그것을 우리가 계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있겠죠. 그 계가 아닌 모든 것, 그것이 바로 surroundings, 주위가 됩니다. 그래서 계가 있고 그 나머지 전부 다 우주에 있는 거, 그것이 계. 그래서
개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 그리고 개가 아닌 나머지 전부 다가 주의. 그래서 개와 주의를 합치면 유니버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와 주의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경계가 있겠죠.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주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 있는데 저기 누가 지나가면 그 까마귀가 날아가면 배가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대상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개라고 그러고 그 개의 상태를 알아요. 그 개의 상태를 알므로 해서 우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자,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를 정의하고 개의 상태를 알므로써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개의 상태를 알므로써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또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고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연력학 법칙을 통해서 개가 어떠할지 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이런 것을 예측하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개를 정의하고 우주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의 상태는 뭘로 나타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밑에 있는데 The state of a system is denoted with state functions. 그러니까 개가 변하면 개의 성질이 변하면 상태가 변하면 어떤 값이 변하죠. 그것을 stat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의 상태가 변하면 바뀌니까. 그래서 state function 또는 state variable. 왜 이 값이 바뀌면 개가 상태가 바뀌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개의 상태를 상태 함수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개의 상태를 상태 함수로 나타내 줘요. 그 상태 함수가 이제 우리가 8개를 이야기할 텐데 8개의 상태 함수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연력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하는데 개를 정의하고 그 주변이 있고 주위가 있고 그 개의 상태를 이런 상태 값으로서 상태 변수로서 나타내 주는 것이 연력학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시스템이 개의 바운더리가 어떤지 경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열이 이렇게 출입이 되는 거 가 있고 열이 출입할 수 없는 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열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을 diabetic 그리고 열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을 A가 붙으니까 adiabati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열계 이것을 글쎄 이건 뭐라고 하는지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단열계 비단열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오픈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열도 출입할 수 있고 물질도 출입할 수가 있죠. 여기 물이 있을 때 이제 워터 베이퍼가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다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이것을 오픈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질이 출입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클로스 시스템 하죠. 그런데 열에 대해서도 단열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고립계 아무것도 출입할 수가 없어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를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을 다루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상태의 계를 정의하고 계의 상태를 다룹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냐면 계의 다이내믹이 아니고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가 있으면 그 상태를 다뤄요. 그럼 변화는 다른 상태가 됐죠. 그럼 다른 상태와 이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거. 이걸 차이를 내보는 거. 진짜 그것을 우리가 연력학에서 하는 겁니다.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간지 그 상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개가 일단 평형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일단 우리가 개가 봤을 때 호모지니어스한 거하고 헤테로지니어스한 거하고 일단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개가 있는데 호모지니어스하면 개의 어떤 부분이든지 모든 성질이 다 똑같아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자, 입 안에 있는 공기 어디를 가도 조성도 같고 온도도 같고 압력도 같고 모든 성질이 다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가 있는데 상이 여기는 다 기체상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체도 있고 물론 방암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한 가지 생각이면 전부 다 페이스가 상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다. 생각해 보면은 얼음하고 물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 이상의 페이스가 상이 있을 때 우리는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다. 단일상일 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다. 근데 단일상에서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성질이 다 같다.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건 뭐 시간과 공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요. 뭐 어제 봐도 그렇고 오늘 봐도 그렇고 내일 봐도 그럴 것이고 다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전부 다 변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전체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니폼 동일한 거 이런 변화가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다. 이퀄리브리엄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평형에 있을 때, 걔는 평형에 있어야지 우리는 그 성질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평형에 있을 때 걔의 상태는 평형의 상태는, 평형 상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거는 바로 상태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산이 있어요. 등산객이 2명 있나 봐요. 한 사람은 파란 자켓을 입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빨간 재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간 거리, 총 등반한 거리, 이거는 파란 쪽이 아무래도 짧겠죠. 힘은 더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빨간 쪽은 빙빙 돌아서 갔지만 힘은 적게 들었지만 거리가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경우는 만약 간 거리, 또 들어간 힘의 정도, 뭐 이런 걸 얘기할 적에는 이건 path dependent예요. 경로 함수죠. 그런데 시적인 높이, 처음에서부터 정상까지 높이 차이, 이걸 볼 때는 이건 상태값이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경로하고 상관없이 높이는 고도는 경로와 상관없죠. 이런 값을 우리는 상태 함수값, 상태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리, 등반한 거리 이런 거는 경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는 분명히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 함수라고 하는 건 상태는 상태 함수들의 함수로 써줍니다. 물론 이게 함수 관계지만 상태는 상태 함수들의 함수로 써줍니다. 그래서 상태 함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가지가 우리 연력학에서 특히 초급에서는 다루는 그런 상태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온도가 있어요. 온도는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제0법칙을 통해서 정의할 겁니다. 온도 아시죠? 아시지? 아직 여러분 온도 모르세요. 온도가 무엇인가? 온도는 상태 함수입니다. 네. 뭐 차갑고 뜨거운 정도 이런 거 아니고 온도는 상태 함수입니다. 부피. 아까 저희가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 이거는 네거티브 음수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건 절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간 즉 부피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어떻게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피. 다음에 압력은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금방 알 수 있는 것, 온도, 부피, 압력.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기체 상태 방정식, 또 기체 상태에 대해서 상태 함수를 논할 때 보통 3가지를 가지고, 이 3가지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제2법칙을 통해서 도입하는 거, 우주의 엔트로피는 일정하다. 거기서 엔트로피, S로 표현한 엔트로피. 자, 온도, 압력, 부피, 엔트로피.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다 EHAG라고 표현하는데 E가 에너지, H가 엔탈피, A가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 G가 깁스 프리 에너지. 그래서 이거 다 에너지들이에요. 그래서 4가지 함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다 상태 함수입니다. N은 물질의 양, 그래서 몰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태 함수고 상태는 이러한 상태 함수들의 값에 의해서 이런 상태 함수들의 함수로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본 TV, PS, EHAG 이런 것도 상태 함수라고도 하고 스테이트 펑션이라고도 하고 스테이트 베리어블 이것들이 변하면 상태가 변하니까 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 중에서도 크기 성질이 있고 세기 성질이 있어요. 맨 처음에 있는 게 인텐시브 베리어블 그거는 세기 변수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냐면 개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 개가 이만큼 있었는데 2배가 됐다고 해서 온도가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같은 방에서 요만큼하고 또 이만큼 있을 때 이거 합쳤다고 해서 온도가 2배로 늘어나질 않아요.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의 크기에 따라서
상관은 무관하게 독립적인 개의 크기와는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세기 성질 intensive vari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온도, 프레셔, 압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도도 세기 성질입니다. extensive variable은 크기 성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개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물질의 일단 부피 아까 이만큼 부피 합하면 부피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자, 개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크기 성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피, 질량, 그다음에 뭐 인터널 에너지, 엔트로피 다 이것들이 크기 성질입니다. 그러면 부피가 크기 성질이죠. 질량이 크기 성질이죠.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즉 질량 대 부피 비를 구하면 즉 크기 성질 대 크기 성질 두 개로 서로 나눠주면 밀도 나오죠. 아까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밀도는 세기 성질이죠. 세기 성질은 그러니까 크기 성질의 비를 구하면 세기 성질이 된다. 이런 것도 그냥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거 10번째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개에 대해서 이제 개는 뭘로 나타내준다? 상태 함수로 나타내준다. 그 상태 함수가 어떤 개가 있어요. 그것의 상태가 어떠냐 물어보면 이것은 온도는 얼마고 압력은 얼마고 부피는 얼마고 인터널 에너지는 얼마고 엔트로피는 얼마고 엔탈피는 얼마고 헬르몰스 프리 에너지는 얼마고 깁스 프레이즈는 얼마고 또 물질의 양은 얼마만큼이고 이거 다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연력학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 연력학에서 다루는 것은 이런 상태 함수 값 사이의 상호관계를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다루고자 하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다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든 그 개의 필요 충분한 그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필요 충분한 제일 작은 수의 그 상태 함수들이 몇 개냐 이런 걸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degree of freedom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the number of variables required to describe the state of a system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degree of freedom이에요. 그래서 이 degree of freedom은 어떤 개가 있는데 그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요구되는 꼭 필요한 그거보다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최소한도의 상태 함수의 개수 그거를 우리가 degree of freedo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empirical해요. 자, 연력학의 모든 법칙들이 다 empirical합니다. 경험적이죠. 우리가 쭉 관찰해서 결론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degree of freedom 역시 그렇다. 이거 유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깁스 룰 이런 거 다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데 유도하게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이것은 다 empirical한 거예요. 그래서 experimental observation, 즉 실험적 관찰에 의해서 누적된 결과로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유도라고 합니다. degree of freedom 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F하고 D를 얘기하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NS하고 NP라고 맨 밑에 이거 보면 NS는 number of species in the system. 그래서 우리가 뭐 공기 그러게 되면은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알곤도 좀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기에 그럼 몇 가지가 있느냐 그 species 그러니까 결국은 화학종 어떤 물질이 다 서로 다른 물질이 몇 가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개에 물밖에 없어요. 순선 물. 그러면 스피시스는 하나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에 존재하는 in the system number of species 그걸 NS라고 그러고 또 개에 존재하는 face 상의 숫자. 아까 제가 얼음물 했어. 얼음이 있고 물이 있죠. 위에 있는 수증기까지 생각하면 face는 3개예요. 근데 얼음물 자체 그럼 뭐 공기가 없겠죠. 수증기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스피시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페이스가 얼음이랑 고체 페이스가 있고 물이랑 액체 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때 페이스는 2개, 스피시스는 하나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수증기 없이 공기가 없이 그냥 액체한 물하고 고체인 얼음만 있을 때 그런 혼합계라면 혼합물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계라면 헤테로지니어스하죠. 상태가 다른 페이스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페이스는 2개, 스피시스는 하나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F는 뭐냐? 그러면 또 D는 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degree of freedom이 몇이냐 이런 거예요. 인텐시브 상태.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양에 따라서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에 intensive. 그래서 number of degree of freedom 인데 어떤 거냐면 intensive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그러니까 근데 어떤 거냐면은
인텐시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걔가 양이 변해도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인텐시브 스테이트에 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필요 충분한 required 요구되는 상태 함수의 개수, 이런 자유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텐시브 자유도, 즉 세기 자유도,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egree of freedom인데 그 intensive thermodynamic state를 나타내는 degree of freedom. 그러면 D는 extensive, 그거는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값이 변하는 그런 extensive state를 나타내는 degree of freedom은 D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질이 한 개 있어요. 순수하게 그 물 한 가지. 그 NS가 number of species 1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도 하나죠.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2로 했어요. 그래서 NS-MP 1-1 플러스 2가 나와요. 그러면 이 순수한 물의 상태를, 인텐시브한 상태를 나타낼 땐 스테이트 베리어블 두 개만 얘기해 주면 된다. 뭘 할까요? 온도하고 부피, 또는 온도하고 압력, 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물은이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소, 공개하지 말고 그냥 질소, 순수한 질소가 뭐 어떤 컨테이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부피를 잴 수가 있고 온도를 잴 수가 있고 압력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니까 PV 과 nRT잖아요. 그래서 PV n은 몰수니까 그 고정이 된 거고, R은 기체 상수니까 아니고 T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P하고 V하고 T하고 관계식이 있어요. 그럼 두 개 알려주면 하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순수한 질소 기체로 이루어진 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인텐시브한 상태로만, 그러니까 이제 n이 고정이 되는 거죠. 인텐시브한 상태만 우리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상태 함수 값은 몇 개 얘기해 주냐? 두 개만 얘기한다. 온도와 압력이든.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거기서 알 수 있으니까. 또 부피와 압력이든. 그럼 온도는 알 수 있고. 또 부피와 온도 알면 압력 알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상태 함수만 얘기해 줘도,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엠피리칼한 것이다. 이렇게 엠피리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